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부분도 역시 이제 충실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뉴스 기사를 모아서 준비를 좀 하려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기사만 나오고 맨날 똑같은 얘기,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나지 않으실까. 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또는 그 기사 속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변화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향후 지금은 좀 그렇지만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 역시도 지금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솔직히 조금 짜증은 나고 있어요. 조금 짜증은 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기사를 가지고 어차피 투자는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그레스님이 반복해 주시면 모르는 것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 일단 그분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생각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 장에 처음 투자를 하셨던 분일 테고 또 그 중에 또 이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나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연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왜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은요, 우성님께서 쓰셨던 부의 본능이란 책에서 어떤 내용인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같은 성공 패키지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부분을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고 내 예상과 달라지고 조금 거기서 힘들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인스턴트와 같은 성공 패키지에 조금 더 몰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가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한 번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당장 뭐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왜?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노포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조금 더 복습하고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늘 잡소리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 중에 그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그 용어가 사실상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즉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무슨 싸움이든 항상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손자병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찾아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가 변형시킨
아까 제가 표현했죠? 인스턴트 같은 성공 패키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용어로 바뀌어져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손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옛날 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적과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다라는 사실.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꼭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 부분을 잠깐 메모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오렌지 자스민님, 최근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한 지 35년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하락장도 의연하게 대처하죠라고 얘기하셨네요. 35년이시면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짬밥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채팅창에서 올려주셨으니까 혹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채팅창에 좋은 의견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이님 반성합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2020년 첫 투자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오를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소홀해졌고 최근 좋지 않은 투자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좋지 않은 투자를 하신 거는 맞지만 그 좋지 않은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실제로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패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되게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거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다른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패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조금씩 한마디씩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또 의견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WJC님, 안녕하세요, 구룡님.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건데 이 방송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실거주를 위한 구매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도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구나 보셔도 되죠.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좋냐 나쁘냐의 판단은 본인의 문제일 뿐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들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투자자는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투자자일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실수요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실수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수요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도 조금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을까? 나도 이왕이면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공한 삶 또는 돈을 벌어 사는 삶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투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실수요자도 투자자들처럼 많이 하지 않을 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왕이면 오르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내용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그것들이 실수요자든지 투자자이든지 그게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왕이면 수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선택과 행동은 달라지는 것일 뿐 여러분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전에 그레이스님께서 듣다 보면 조금씩 들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그 흔히 말하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정석책 같은 걸 보잖아요. 처음 풀 때 잘 풀리던가요? 안 풀립니다.
안 풀리지만 공식도 보고 답안지도 보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 문제가 익숙해지죠. 그 문제가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몰랐던 것들이 점점점 이해가 되어가는 과정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을 거다. 제 부동산 노포를 시작했지만 이거를 뭐 빠른 시간에 끝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기사 그냥 조금 좋지 않은 기사지만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자, 현재 시장 분위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지난번에 조정적이 해제가 됐었죠. 조정적이 해제가 됐고 뭔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바뀔까?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규제 풀리면 뭐예요? 집주인 걷었던 매물을 쏟아낸다. 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지난번에는 매물을 좀 회수를 했다가 다시 내놓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조금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또 이거를 또 조금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다가 요즘 분위기가 조금 뭐 그다지 바뀌는 거 없으니까 다시 걷었던 매물을 뭐 쏟아낸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 수억 원 폭락, 안 팔아 세라도 받자. 버티기 나선 집주인들. 즉, 누군가는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해제가 되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걷었던 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에휴, 이렇게 떨어졌는데 세라도 받지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양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뉴스 기사 중에서 어떤 뉴스 기사만 보이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처음 투자할 때는요. 첫 번째 뉴스, 규제 풀리면 뭐예요? 집주인 걷었던 매물 쏟아낸다에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왜? 손해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다음부터는 내가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융합되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는데 맨 밑에 있는 기사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걷었던 매물을 쏟아내면서 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누군가는 버티기를 한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어느 기사가 맞는 거냐 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걷었던 매물들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 매물들만 거래가 되겠죠. 낮은 매물들만 거래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 조금 더 떨어진 가격이 팔릴 것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진 가격들이 팔릴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기사들은 뻔하게 몇 개월 동안 어떤 기사가 나올 거냐? 5억 폭락, 6억 폭락, 더 이상 뭐 떨어질 데가 없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몇 건들이 거래되는 것일 뿐 실제로 내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지만 대부분 안 사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주식과 다른 게 그런 거잖아요. 주식은 급락을 하더라도 내게 팔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잘 안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과 비자발적으로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힘겨루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겠죠? 저는 이때부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시장을 보는 시각들은 집값이 오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뻔뻔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기사, 규제를 풀리면 뭐예요? 걷었던 매물을 쏟아낸다. 아이고, 그러니까 팔아야 됐네. 근시안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저가 급매물,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었거나 경험이 조금 쌓이신 분들은 버티기 나섰던 집주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쌓아져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됐잖아요. 걷었던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매물들이 점점 빠지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면서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은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구간이 주식에서 말하는 쌍봉 바닥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시간 이후에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서 여러분들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내 기분, 단기적으로 두려운 상황은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더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사들 속에서 두 가지 이 기사 속에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때는 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과 달리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 구간 가운데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자, 후랭이님께서 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들을 지금 익숙치가 않아서 어쨌든 슈퍼챗이었죠. 쏴주셨는데 구독자 수만큼 해주셨네요. 자, 러버덕님 부지런TV 6만 축하합니다라고 했는데 한 2, 3개월 만에 한 2만 정도 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리고요. 생각보다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겠지만 이 기사 속에서는 좋지 않은 기사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사가 분명히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전의 상승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거나 생각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씩 방향성,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네요. 우리 행결님인가요? 10만 가시죠. 파이팅. 네. 저도 되고 싶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어요. 필수님, 투자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꼬마상가, 경매 아파트 등등,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인 듯 한데,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인이라 우왕좌왕하게 되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필수님께서 제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책이 광고 아닌 광고가 돼버렸는데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와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 두 책을 가지고 제가 썼었죠.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침체장 때는요, 수익형 투자나 경매 투자가 유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침체기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 갭 투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갭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규제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투자라든지 청약 시장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축이 유행하게 되면서 신축이 될 것들,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행하는 시장이 되고 그 와중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바로 필수님이 얘기하셨던 투자에도 유행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못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면을 좀 바꾸고 얘기를 할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무대뽀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무대뽀라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죽어도 한 놈만 패라는 단어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처가 분양권이었다거나, 여러분들의 처음 투자처가 재건축이었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시장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 얼어오르거나 저평가됐던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행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익형 투자, 경매 투자 이런 것에서 전세 갭 투자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신축과 분양권, 뭐 재건축과 재개발, 그 밖에 신축과 구축, 그 다음에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파는 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어느 대상 물건으로 옮겨가느냐, 이런 흐름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필수님, 당연히 투자의 유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침체장이다, 지금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침체장과 하락장이라고 하는 상황에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술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좋다. 그게 맞는 거지. 뭐 앞으로 이제 40%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 한 10년 동안은 안 움직입니다. 저도 그 말 옛날에 다 믿었었거든요. 한 10여 년 더, 한 15년 전, 12년 전 저 분명히 믿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말로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맞춰서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말하는 좀 자극적인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선 제발 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시죠? 제가 요것들을 좀 보고 진행하다가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좀 빨갛게 썼는데, 미분양 증가 vs 공급 감소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 내년에 정말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겠죠? 아,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바뀌었네요. 작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올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올해 대단지 중에서 괜찮은 곳은 밀어내기를 한대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청무피사, 이제는 옛말, 수차례 줍줍에도 미분양이 속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단지가 16곳이나 밀어내기로 분양을 하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밀어내기 분양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데 물량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여기 제목에 보면은 미분양 속출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미분양이 속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실 거예요. 자,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향후 방향성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지켜봅시다.
미분양 우려에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아파트 분양이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올해 엄청나게 밀어낸다라는 기사와 세 번째에 있는 기사, 미분양 우려에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라고 하는 게 서로 맞지가 않죠. 그쵸?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놈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말이 다 맞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거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리를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파트 분양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올해 대단지를 엄청나게 밀어내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냥 기사 제목만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분양이 미분양이 나올 것이고요. 뭐 굉장히 좋은 곳 또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서 주변 가격 대비 굉장히 가격대가 싸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데는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런 곳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분명히 안 들어갈 거라 미분양이 발생할 거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매물을 쏟아낸다. 그다음에 버티게 나선다. 자, 그래서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서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올 하반기에 미분양은 계속 증가합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미분양이 계속 증가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과관계를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저는 언제다라는 건 맞출 수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지켜보고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도 있겠죠.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밀어내기를 하면서 미분양을 발생시키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미분양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에 공급 물량이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맞춰서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제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때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월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금 뭐 입주 물량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량은 줄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은 줄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그때는 표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기사를 하나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런 인과관계가 발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칼날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눈여겨보시거나 지켜보시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약간 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 부동산 노포에서 뉴스 기사를 보는 법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단기와 중기를 또는 장기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과정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분양이 증가할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내용들은 결국 공급 감소로 흘러가게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급매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끔 되고 끝내버리는데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흐름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서 너무 힘드니까 손절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음 대비에 대한 준비까지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사 손해보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집을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었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폭이 심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거나 또는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급매물 가격이 나왔을 땐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질문 들어온 거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고요. 자, 일단 화면 다시 한번 넘기도록 하죠. 후레이님께서 우리 그 슈퍼챗 쏴주고 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축하를 해주고 계시네요. 6만 축하드린다라고 하는데, 뭐, 워낙 잘 나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6만 달성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7만, 8만, 그리고 좀 더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도록 하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한참 밑에 있는 최근의 모습이지만 그 위에 계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그 위에 계신 분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삼리님, 진짜 지금 무주택자가 급매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살아라고 못하겠어서 고민이에요. 저라면 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요. 결국 이게 뭐냐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귀속되죠. 결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는 아마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사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라도 뭐 사라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정말 많이 떨어졌다. 사실 지금 요즘 분위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2022년 현재 202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의 어떤 그 멘탈 붕괴,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링이죠. 패닉 셀링이 나와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그거보다 더 떨어진 부분은 과거 사례로 보게 되면 사는 게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무주택자분들도 냉정하게 감당을 하거나 실패를 하는 과정 또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적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최은혜님, 경기도 쪽 규제 풀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규제가 풀릴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경기도를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9월 21일인가 22일이었죠? 그때 정부가 조정적 해제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지방을 풀고 서울과 경기 지역들은 풀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풀었지만 그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면은 지방의 침체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잘못 건드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쉽게 풀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서울부터 풀까요? 아니면 경기도부터 풀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자신있게 얘기하실 겁니다. 경기도부터 풀게 될 것이다. 또는 인천부터 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풀릴 수 있을까의 문제일 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경기도입니다. 인천하고 경기도죠.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쪽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수 있나 없냐의 문제는 시장이 더 안 좋아질 때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면 충분히 사셔도 더는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연결돼서
가을추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셨네요. 내년 금리 인하 시 상승 기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의식의 흐름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내년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하는 목적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금리 인상의 기조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지난 몇 주간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이렇게 올리면 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승 기조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든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수익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수익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는 군중 심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한동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중 심리가 즉각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중 심리에서 몰려들었던 거는 지난 몇 년간 아닐 거야, 아, 아니네, 계속 오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몰리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내년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상승 기조라는 거를 가을추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직전에 상승장의 군중 심리와 같은 것을 기대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직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서 직전의 심리가 안 좋았다면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군중 심리가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라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라 상승 기조가 직전에 보셨던 모습과 동일하게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발생된다면 지역적 차별화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앞으로 호재가 있고 즉시 단기적으로 나타날 곳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 원래 기본 가치는 좋은 지역인데 투매 현상이 발생해서 굉장히 급매물 가격으로 떨어졌거나 2022년 가격보다 2020년, 2019년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 기조란 말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깨름칙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갔습니다. 상승 기조라고 하는 부분은요, 2009년도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왔다, 되게 두렵지만 금리 인하가 발생되고 조금 부동산 시장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 드니까 상승 기조가 발생을 하고 2009년도에 서울 수도권장이 좀 오릅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그 당시 재건축 재개발이 붐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가 또 1년 만에 꺾여버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승 기조가 혹시라도 직전에 2021년, 22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셔서 가격을 좀 더 싸게 사서 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가야 되지 그냥 무작정 상승한다?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장의 투자 방법과 침체 또는 조정장의 투자 방법에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 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들 제가 그 뒤에 계속 계시니까 그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 일단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새 분양가가 너무 비싸던데 로피님인가요? 자, 그렇게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요새 분양가가 너무 비싸던데 차라리 2020년도 분양한 단지들 피 주고 사는 게 더 싸던데 오히려 이게 기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본인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지역의 본질적인 입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느냐.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면 저는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항상 분양을 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저평가 여부를 찾는 게 좋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때 분양한 아파트들이 더 가격대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클부클님, 갑자기 조금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가 보겠는데요. 부모님께서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집을 부모님께서 경매로 잡으려고 하시는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지만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가격대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 상황이라면 직전에 굉장히 보통 경매 감정가는 보통 경매 들어가기 몇 개월 전, 뭐 심지어 한 6개월 정도 전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또 그리고 임차인도 있고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과정에서 느낌상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제가 몰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은 지금 최근 주변 시세에 맞춰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 것들을 지키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부모님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정한 본인 스스로의 입찰가를 선정해서 저는 들어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왜? 지키셔야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 봤자 경매 가격,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것들을 전세 보증금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맞춰준 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 이후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낙찰을 좀 싸게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충분히 내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라면 낙찰을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전세 보증금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경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보증금 지키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위치가 좋지 않은 거라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좋은 곳으로 나중에 이동하시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 1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 더 들어가잖아요. 뭐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해 봐야 되고 각종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경매에 들어가시는 게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면은요. 자, 그리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그 전에 벌써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벌써 5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좀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한 게 그 부동산 관련 기사 장표가 몇 개가 더 돼 있는데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재건축 재개발도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정부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그냥 제가 제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초과이익 1억 원까지면 그 재초안이라고 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안 낼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것이 좋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좀 줄여드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서울시 의원 어떤 분께서 입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주로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바꾸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바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쌓이고 가게 되면 이것들이 결국 모멘텀이 되고 발화점이 돼서 움직임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티핑 포인트 또는 변곡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요, 대치동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동전체로 묶었던 부분을 필지별로 소규모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을 막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조금 뒤로 후퇴했다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힘은 들지만 마스터 플랜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재초안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관련돼서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기사에서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남시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부터 손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3대 대못, 뭐 안전진단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 쑥. 재건축 기대감을 쑥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올 하반기에 안전진단에 관련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것들에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속도들이 되게 지연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대목 규제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속도 경부가 긴급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건축 아파트는 못했는데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건설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런가 보네, 나한테는 관련이 없네 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는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장에 저는 그 재건축과 재개발,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뉴타운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장일 때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었죠. 자, 그런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한 10년 지났죠? 10년, 15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10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아파트와 빌라는 썩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장과 달리 지금 정부와 뭐 서울시와 뭐 다른 뭐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죠.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된 대못들을 지금같이 좋지 않은 시기에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 상품이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대폭등장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재건축과 재개발 아니고선 집을 늘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앞에서 봤던 초반의 기사를 보게 되면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걱정돼서 잠깐 밀어내게 하는 물량도 있지만 물량들을 뒤로 빼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판을 안 깔아놓으면 공급 물량 때문에 나중에 또 고생하거나 집값이 오른다거나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지역들의 어떤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판이 깔렸을 때 나중에 무언가의 발화점, 또 발화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발생됐을 때는 이것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별로 안 올랐을 겁니다. 안 올랐거나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폭발력으로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저는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재건축과 재개발로서 아니고서는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를 조합해 보게 되면 느낄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별로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신경 쓰고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채팅창으로 돌아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몇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리얼 부자님 질문 잠깐 한번 볼까요? 급매로 구축을 사야 할지 청약으로 신축을 봐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본인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힐난하거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지금은 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네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급매로 구축을 사야 할지 청약으로 신축을 봐야 할지는 현재 시세 대비 또는 조금 떨어진 가격 대비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이 무엇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신축을 사야 된다, 서울을 사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런 환경들이 계속 바뀌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어느 대상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많이 안 움직여서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리얼부자님, 급매로 구축을 사야 할지 청약으로 신축을 봐야 할지가 아니라 그 동네에 관심 있는 곳에 가셔서 실제 주변 시세와 가격을 보시고 신축과 구축을 보신 다음에 어느 것을 더 싸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토님이 금리 인상되고 1년은 지나야 아파트 급매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년 정도 버티다가 던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누가 얘기했다고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나라고 하면 그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지금 인상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죠. 왜 버티고 있느냐.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 지금 팔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요. 영끌하지 않고 여유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갔는데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텨요. 왜?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상치 않았던 상승을 기대하고 버텼는데 떨어지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멘붕이 지금의 멘붕보다 더 큰 멘붕이 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냥 정신이 나가서 던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1년을 지나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장이 악화됐을 때 던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시장이 더 급매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맞냐 안 맞냐의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던지긴 할 거예요. 누가 던질 거냐? 영끌했는데 어쨌든 한번 조금 견딜 수 있으니까 버텨보자 하지만 어떤 순간을 넘어서지 못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될 거다. 그런 분들이 던지는 물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KKKH님 브런치는 다음 주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분들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부익남님 카페 다음 주에서 할 거니까 그때 와서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조금 긴 질문이고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마지막에 하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자, 조르드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 가지고 있고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현금은 얼마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1년 반 뒤에 전세보증금 2억 1천 정도 합쳐지면 현금이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부 월 수익이 세금 제외 월 2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경우죠. 잠실이나 마용성으로 갈지 아니면 강남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아타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하신 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가고 싶은 최고의 한도가 어디냐? 아마 지금 강남이냐 잠시냐 마용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강남이 최고 한도시겠죠? 그러면 강남도 아마도 연끌하신 분들은 물건이 던질 건데 15억 이상 대출 금지 이후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일부 연끌하셨던 분들의 물건이 나올 거라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조금 좁을 수가 있어서 강남은 꾸준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물건 찾아서 그런 물건이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자꾸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가고 끝나지는 않으실 거라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 수준으로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낮은 것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렇게 되더라도요. 그렇게 될 때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분들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리님 마지막 쪽에 있는 건데요. 공급 폭탄으로 가격이 급락한 지역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의해야 될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공급 폭탄으로 가격이 급락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란 곳, B란 곳, C란 곳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A, B, C 중에서 C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수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공급 폭탄이 떨어지는 A, B, C 중에서 내 성향 따라 C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A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C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C라고 하는 게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라면 나중에 A가 올랐을 때 C가 오르지 않는 걸 보면서 멘탈 붕괴가 오시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 폭탄이 발생돼서 가격이 급락한 지역을 산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지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점을 주의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기보다는요. 시간을 조금 길게 내가 샀는데 왜 바로 안 올라? 이렇게 되면 시간을 짧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 짧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길게 봅시다. 라고 해서 시간을 길게 보시게 되면 글쎄 기다리는데도 특별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고요. 굉장히 좀 편한 마음을 갖고 들어가실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선택해라.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부동산 노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지만 진짜 투자자는, 진짜 실수요자들은 이 하락이라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기회와 그 기회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자극적인 내용에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힘든 분들도 계시죠?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집착한 경우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괜히 손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일보 후퇴는 두보 전진을 위한 스텝이거든요. 실제로 내 인생과 내 투자 인생 속에서 일보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보 후퇴는 일보 후퇴 후에 투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보 후퇴 후에 다음번 투 스텝으로 2보 전진을 위한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부동산 노포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얘기하는 거 좋지 않을까.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가끔가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매주 목요일 날 부동산 노포에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경미님인가요?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시면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유튜브 계속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셨으면 다른 분들도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씩 깊이 있게 강의를 듣든지 수강을 하시든지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오늘 끝나면 바로 내려갑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하지는 않고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조금 정리해서 올라가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에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